기괴함과 신비를 추종하는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상상의 동물 스핑크스 이야기입니다. 고대 문명 세계에는 스핑크스에 대한 신화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해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그리스 등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스핑크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자 몸통에 파라오 얼굴이 조각된 이집트 스핑크스를 떠올리는데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스핑크스 석상 중 가장 크기 때문에 대스핑크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발굴이 시작되기 전 1800년경 스핑크스 외관인데요. 대부분은 모래에 파묻혀 있었으며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 일부만 드러나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모래바람에 씻겨나간 침식과 풍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며 도굴과 같은 인위적인 파손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오를 상징하는 코브라 형상의 조각과 턱 밑에 달린 수염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는데요. 발굴 과정에서 턱 수염은 발견되어 현재 런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코브라 조각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손상된 코는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랍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전에도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스핑크스를 오랫동안 연구한 마크레너 박사는 3세기부터 10세기 사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뭉개진 코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5세기경 아랍인 역사가 알마크리트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378년 무함마드 사임 알드라라는 칸카 출신의 수피 이슬람 교도가 우상 숭배의 분노에 코를 뭉갰다는 것이죠. 1737년 프레드릭 루이스 노르덴이 그린 스핑크스 스케치에도 이미 코가 뭉개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나폴레옹이 대포를 쏘아 코를 망가뜨렸다거나 오스만이 뭉갰다는 얘기는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만담꾼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트웨인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이며 우리나라에도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발굴이 시작되기 전에는 머리만 남아있다가 1930년경 현재와 같은 웅장한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탈리아인 조반니는 1817년부터 발굴을 시작하였으나 현대와 같은 굴착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 진척이 아주 느렸습니다. 일꾼들이 삽으로 퍼내면 더 많은 양의 모래가 쏟아져 60년 동안 오른쪽 앞발과 몸통 일부만 발굴한 채 중단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1878년 부분적으로 발굴된 스핑크스로 전체적인 발굴에는 실패합니다. 이후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다시 시작하여 1920년대 후반 전체적인 외관이 드러난 것이죠. 노출된 외관은 심각할 정도로 침식과 균열이 진행되었는데 몸통을 가로질러 발생한 균열은 허리를 양단하고 있었으며 깊게 패인 목과 떨어져 나간 머리 장식을 콘크리트로 땜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면 목 부분에 커다란 균열과 머리 부분에 쩍쩍 갈라진 실금 때문에 조각상이 떨어질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스핑크스는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공개된 것입니다. 앞발부터 꼬리까지 그 길이가 무려 73m에 달하고 높이는 20m이며 너비는 19m에 이르는 거대한 조각상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를 건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일강을 따라 왼쪽 편에 건설된 피라미드 단지에는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카라 기자 등 7개의 피라미드 단지에는 이집트 초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피라밋이 처음 건설된 단지는 조 세례의 계단식 피라밋이 위치한 사카라이며 가장 특별한 곳이 기자 피라밋 단지입니다. 기자는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릉지로 두터운 사암층이 기반함을 형성하고 있던 곳인데요. 기자에 건설된 피라밋은 전부 이곳에서 채취한 사암으로 만들어졌음은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기자 피라밋 단지에는 가장 규모가 큰 대피라밋을 포함해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피라밋이 산재해 있는데요. 묘하게도 카프레의 피라밋 단지에만 스핑크스가 존재합니다. 사자 몸통에 파라오가 결합된 거대한 석상과 함께 스핑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추가로 건설된 것이죠. 대스핑크스는 일체된 거대 암석 덩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이 암석들 중 하나가 풍화 침식 작용을 견디며 사람 머리 모양으로 남아있자 기반함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것이죠. 몸통 부분에 비해 머리 부분의 암석이 더 단단한 재질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파라오가 죽은 뒤 사후 세계의 안식처로 피라밋을 건설한 고왕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발굴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스핑크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도굴꾼들이 피라밋에 부장된 유물을 전부 쓸어간 것이죠. 피라밋과 달리 스핑크스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파라오에 대한 명칭은 호루스와 네브티, 프로노멘 등 총 5개로 특정할 수 있는데요. 파라오가 호루스의 화신이자 신의 대행자임을 증명하는 상징물로 독수리, 벌, 정갈, 코브라, 오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자가 등장한 것이죠. 사자 숭배 사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라밋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왕국 어디에서도 사자와 결합된 조각상이나 부조 등 스핑크스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이집트학계는 스핑크스가 만들어진 시기를 제4왕조 카프레 통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쿠프왕의 피라밋으로부터 시작된 복합단지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스핑크스 얼굴이 계곡사원에서 발견된 카프레 동상과 비슷하다고 본 것이죠. 가장 유력한 증거는 스핑크스와 피라밋에 사용된 재질이 동일하며 두 유적 사이에는 회랑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계곡 신전과 스핑크스 신전은 크기나 디자인이 거의 똑같으며 스핑크스 신전에 사용한 암석도 스핑크스를 둘러싼 도랑에서 채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는 스핑크스와 신전이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카프레가 스핑크스의 주인이라 추정한 것입니다. 카프레의 피라밋과 스핑크스는 나일강을 향해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태양이 뜰 때 일직선으로 정렬을 이룹니다. 이집트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태양이 뜨는 동쪽을 생명과 부활의 방향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류 이집트학계는 스핑크스의 주인을 카프레로 특정한 것이죠. 스핑크스는 카프레가 사망하면서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지는데요. 길게 뻗은 앞다리와 꼬리도 없었으며 수염도 붙어있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고왕국 시대가 몰락하자 스핑크스는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 머리만 내놓은 채 버려집니다. 그러다 신왕국을 설립한 투트모세 왕가에 의해 스핑크스 숭배가 부활합니다. 기원전 1400년경 제18왕조의 왕자 투트모세 4세는 스핑크스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스핑크스가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덮은 사막의 모래를 치워주면 파라오에 등극할 수 있다고 계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투트모세는 모래를 치우고 미완성된 스핑크스를 복원하는데요. 침식된 사자 몸통을 석회암을 잘라 덧붙였는데 타일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당시 투트모세가 보수한 흔적입니다. 또한 사자 앞다리와 꼬리를 추가하고 스핑크스 얼굴은 빨간색으로 칠했으며 파라오 상징물을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이죠. 황토빛 석회암을 화려함과 권위의 상징으로 파라오 형상을 재현했다고 보여집니다. 파라오의 수염도 이때 붙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턱에서 떨어져 나간 손상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트모세는 스핑크스가 쓴 부위에 자신의 아버지인 아멘호텝 2세의 동상을 세웠으며 꿈속의 내용과 자신의 업적을 담은 비석을 빨간색 화강암에 새겨 사자 앞발 사이에 세워놓습니다. 비석에는 파라오가 스핑크스에게 제물을 올리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비문에는 파라오를 상징하는 카르투슈 속에 카프로 식별되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마모되어 없어진 자리에 태양신 라를 삽입하면 카프레가 완성됩니다. 또한 베일에 쌓여있던 스핑크스의 정확한 이름이 홀에마캬드로 확인됩니다. 투트모세 왕가를 이어받은 람세스 왕가도 열렬히 스핑크스를 숭배했는데요.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치적을 담은 비석 2개를 앞발 사이에 남겨놓았으며 현재 르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규모가 작은 스핑크스 석상을 수백 개 만들어 신전 입구에 세워놓았는데 나일강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스핑크스 숭배 사상이 고대 이집트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자와 다양한 동물들이 결합된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 숭배 사상은 신왕국이 몰락한 후에도 지속되었는데요. 기원전 11세부터 이집트는 약 400년 동안 고대 리비아인과 쿠시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들도 스핑크스를 통치 전면에 내세웠다는 증거가 수많은 석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인들은 당대 최강국인 아시리아의 신화국을 자처하면서까지 정통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요.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사이스 출신의 이집트인들은 스핑크스 숭배 사상을 다시 내세웠는데요. 그 증거가 인벤토리 스텔라라 불리는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석에는 기자에 설립된 이시스 신전에 세워진 스핑크스 22개를 쿠프왕이 만들었다고 기록하며 자신들이 정통 계승자임을 내세운 것이죠. 게다가 고대로부터 거대한 스핑크스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폭풍으로 파괴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류 이집트학계는 사이스 왕조의 통치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기자에 건설된 이시스 신전은 중왕국 때 만들어졌으며 또 다른 스핑크스의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자가 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며 스핑스크 또한 인기 있는 관광 코스로 로마 황제들도 여러 번 방문합니다.
네로 황제는 스핑크스 주변에 쌓인 모래를 치우고 폭이 12m에 달하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발굴 과정에서 전부 철거됩니다. 플리니우스의 기록에는 얼굴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로마가 몰락하자 다시 모래에 파묻힙니다. 이슬람 세력도 스핑크스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에 시달리다 19세기경 발굴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죠. 스핑크스는 워낙 유명한 조각상이기 때문에 혹시 지하에 비밀의 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설의 아틀란티스가 지하 세계에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근거가 없는 낭설일 뿐입니다.